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던 남성.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생명보험 서류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냐며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 끝에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남성이 서 있었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정막이 흐르자 결국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제야 서 있던 남성은 만족한 듯 그에게 서류를 받아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한숨을 쉬며 움직였습니다. 자기 대신 죽어줄 대리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1957년 8월에 일본 후쿠오카현 유키하시시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하라는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들어간 한 건설회사에서 오자키라는 남성을 만나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라보다 17살이나 어렸던 그였지만 실수라도 하면 폭언을 비롯해 구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또 평소에는 어른을 모시듯 정중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라가 거래처 영업을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오자키가 직접 거래처로 가 사과하며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마 하라에게 있어 평소에는 일 때문에 크게 혼내도 자기를 감싸주는 오자키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나이차가 꽤 나는 후임이었는데도 일과 사생활은 확실히 구분짓는 오자키에게 그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자키는 뿌리부터 썩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업 실적을 위해 나이든 이들을 속여 필요도 없는 공사를 하도록 유도했고, 이런 작업을 위해 자기가 손발처럼 다룰 사람, 즉 장기말이 필요했는데 마침 어수룩한 하라가 그의 눈에 들었던 것이었죠. 2000년 7월에 오자키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전문가인데 딱 보니 바닥이 썩어 위험하다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 말했고, 그런 그의 거짓말에 속은 A라는 70대 노인은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공사 도중 사기 아니냐고 지적했던 A의 처제 B에게도 접근해 불량 공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중에 공사 대금을 환불해준다는 허위 설명과 가짜 영수증으로 하나로 치면 총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그 돈의 대부분은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오자키는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을 도박이나 유흥업소에 탕진했습니다. 2000년 8월에 고객과의 트러블로 하라가 해고당하자 오자키는 그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작업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노인들에게 했던 방식을 알려주었고, 공사를 따오면 하청으로 등록해 일부 수익금을 따로 챙겨주었죠. 둘의 이러한 작업은 금방 들통났는데 오자키는 이 모든 책임을 하라에게 넘겨 회사 측에 변상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곤란해하는 그에게 오자키는 자기가 대신 내줄 테니 나중에 2.5배로 갚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고리대금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돈 나올 곳이 없었던 하라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지만 오자키는 끝내 그를 찾아내 자기 아버지가 야쿠자라 사람 찾는 것은 일도 아니라며 한 번 더 도망친다면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거기에 당신을 찾는데 야쿠자를 동원하는 바람에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죠. 강압에 못 이긴 하라는 부모님에게 부탁해 토지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대출했고 500만 원은 다른 빚을 갚기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를 오자키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도 오자키는 그 사이 이자가 생겼다며 매달 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라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지만 월급의 과반수를 그에게 주었죠. 이 무렵 회사 돈을 빼돌리다 걸려 해고된 오자키는 대출과 적금으로 스낵바를 개업했는데 그리 잘 풀리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였습니다. 하라에게 받는 돈으로도 부족하자 과거 친분을 쌓았던 돈 많은 고객을 속여 또 돈을 뜯어내기도 했죠. 2001년 3월 무렵 대출금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던 하라는 오자키에게 상담하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걸 놓칠 리 없는 오자키는 그에게 목돈을 마련해 오면 야쿠자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지 않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걸 또 믿은 하라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고를 훔쳐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만 원을 그에게 건넸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통장에서 현금을 추가로 인출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아직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오자키가 전액 변상하고 자기가 갱생시키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죠. 당연히 하라는 자기를 위해주는 이는 그밖에 없다며 다시금 감동했고요. 이 뒤로 오갈 곳 없던 하라를 오자키는 심부름꾼으로 부려먹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라의 이름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사망을 위장해 보험금을 타자는 위험한 제안이었죠.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 성공만 하면 돈도 얻고 빚도 사라진다는 말에 혹한 하라는 결국 그가 내민 보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처음 그들의 계획은 의사에게 돈을 줘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사를 구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을 죽여 하라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 무렵 과거 가짜 공사로 그에게 사기당했던 A와 B가 반환금을 요구하자 오자키는 하라에게 A를 죽여 입을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생명보험 계획이 성공한다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니깐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그의 말에 하라는 알겠다고 답했죠. 처음에는 A와 B 둘 다 살해할 생각이었지만 도중에 오자키는 마음을 바꿔 A만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훗날 그가 체포됐을 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B를 보면 자기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2002년 1월 7일에 오자키가 B를 데리고 외출한 사이 하라가 A를 살해했고 증거인멸을 위해 집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그 뒤 그들은 오자키의 지인 C에게 돈을 준다고 꼬셔 범행에 동참시킨 뒤 하라 대신 죽어줄 대리자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띈 것은 실종된다고 해도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자였죠. 1월 31일 하라는 일자리를 미끼로 노숙자를 차에 태워 비타민이라며 수면제를 먹였고 도중에 C와 합류한 뒤 외진 곳으로 가 하천에 던져 살해했습니다. 그동안 보험 수령자인 오자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저녁 9시 무렵 하라는 C를 시켜 지인이 하천에 빠져 사망했다며 이 시간에 사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묻기 위해 119에 전화했는데 소방서 측에선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과 함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사망한 노숙자의 옷에서 그들이 미리 넣어둔 하라의 건강보험증을 발견하자 자기를 다른 이름으로 소개했던 하라는 지인들끼리 놀러왔다 일이 됐다며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C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의 의심을 샀고 사망한 노숙자의 얼굴이나 키가 건강보험증에 적혀있던 것과 다른 것을 발견. 되려 서류에 있던 사진은 자기를 하라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진짜 하라의 얼굴과 닮아 경찰이 이를 지적하며 그와 C를 추궁하자 결국 둘은 범행을 자백하며 체포됐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을 계획한 오자키 역시 체포됐죠. 재판에서 그들은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자를 살해한 것을 인정했지만 A를 살해한 건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라는 모두 그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주장한 반면 오자키는 살해까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 측은 여러 증거로 보아 두 건의 살인 모두 주모자가 오자키라고 지적하는 한편 무엇이 되었든 생명을 경시하는 그들의 범행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05년 5월 16일 재판부는 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형을 확정했죠. 오자키 피고는 주모자, 하라 피고는 실행범으로 두 건의 살인 모두 계획적이고 잔악했으며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참작해야 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형은 불가피하다. 노숙자의 살인을 도왔던 C의 경우 8년의 징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후쿠오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오자키와 하라. 돈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 아니 나쁜 사람이라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그들이 하루빨리 진정한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